네, 오늘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잇따른 수주 낭보가 전해지고 있는 조선주 2019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조선주에 관한 분석하겠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러게요. 조선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수주가 이제 계속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건지 뭐 정책적인 뭐 이런 효과도 있어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조선업종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5개월째 수주가 중국에 역전하면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최근에 조선업종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면 투자분들은 수주 계약 공시를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도 반등 중이고 내년에도 조선업종이 어떻게 될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올해만 들어서 950만 CGT 212척을 수주하면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예. 세계 선박 발주량과 한국 수주량의 추이가 나타난 준비된 그림이 있습니다. 9월 수치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수치가 한국 수주량이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수치가 세계 발주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52만 톤 중에 163만 톤, 약 65% 정도를 한국에서 수주하고 있는 통계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만큼 우리나라 조선 업종이 조금 올라왔다라는 도표를 보실 수 있고요. 올해 들어서 중국을 역전하면서 약 8년 만에 찾아온 조선 업종의 화랑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위 중국과도 격차를 조금씩 더 벌려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9월 말까지 조선 3사의 수주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요. 현대중공업 계열에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이렇게 3사가 있는데요. 이 3사를 총 종합해보면 총 129척, 약 104억 달러를 수주를 했고요. 1위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총 40척에 47억 달러, 대우조선해영이 총 35척에 46억 달러를 9월까지 수주를 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1위고 올 3분기 누적 수주량이 2013년도 이후에 5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조선업종이 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국내 3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선과 LPG선은 아무래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모습 때문에 고부가 가치 활용 측면에서도 조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불어서 가스선과 그리고 컨테이너선 등이 우리 업계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고 이익률이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 선박 위주로 발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 업계는 벌크선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고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선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전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2016년 이른바 역사적 최저점이었죠. 그 찍고 지난해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그 뒤에서 올해 들어서는 작년보다 약간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혹자들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혹자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2011년, 2015년 조선업종이 화랑이던 시절에는 비하면 세계 발주량, 앞서 보이셨던 세계 발주량도 작고 네. 그에 따라서 한국 수주량도 그만큼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고 그에 따른 이유는 아무래도 회복 조짐은 뚜렷하지만 그 수주 잔고나 아니면 선가 부분에서는 그에 비해서는 절반도 차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회복 조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회복 속도가 화랑이던 시절에 비해서는 아직 더디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신규 수주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생산하게 되는 일감이나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1년에서 3년 정도의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1년, 3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의 화랑을 예측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조선업종의 업황 부진과 일자리 악화 정도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그 매출이 인식되는 시기쯤에는 어느 정도 조선 3사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나 예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뭐 지역 경제도 사실은 크게 어려우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예, 뭐 그 부분은 기대감이지만 또 조금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1차적으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다 수주가 되고 있고 내년도 기대해 볼 만하다면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보다 더 관심이 있는 기업체부터 네.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27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대형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고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세 척 정도의 구축함을 장비 교체 사업도 함께 발표를 하면서 약 4척의 계약 총액이 하나로 따져봤을 때 2,577억 정도의 수주를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드릴십 2척에 대해서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맺었던 계약의 2척에 대해서 인도를 하게 되는 시점이 2019년도 1월 말 그리고 3월 말 각각 한 척씩 인도를 하게 되면서 그런 합의점을 나온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확정 계약가가 중요한데요. 이 선수금을 포함해서 약 5.3억 달러 정도이고요. 선수금을 제외하게 되면 하나로는 약 9천억 정도를 일시적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19년도 1분기쯤에는 1조 원 이상의 현금 인식이 가능하겠다라는 회사에서 입장도 있었고요. 증권사에서도 이 1조 원 인식이 가능하겠다라서 애널리스트들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목표가도 상향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계약 수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큰 단점이었던 재무구조 개선에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아무래도 현금이 적었었고 그만큼 부채가 많이 높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현금이 인식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다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유입될 현금이나 이익을 반영하면은 현금이 약 1.6조 원 정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면 차입금 비율이 2019년도에 76%, 2017년도에 76% 정도에서 2019년도 내년에는 한 38%, 약 반 정도가 차입금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부채 비율에서도 2017년도에 약 300% 가까이 282% 정도 부채 비율이 있었는데요. 이 현금이 인식되게 된 이후에는 2019년도에는 약 185% 정도로 2배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만 해도 LPG 운반선이 18척, 초대역 원유 운반선이 16척 등 이 이익률이 좋은 운반선들을 많이 수주를 하면서 상당히 선박을 수주하는 강점을 보이고 있었고 올해 목표했던 73억 달러 수주에서 약 93% 정도를 지금 현 시점에서 달성한 수치이기 때문에 100% 달성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선방은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LNG 운반선이나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고요. 영업 전략도 그쪽으로만 조금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에서도 5년 만에 수주 실적 10억 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 방산 부분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내년이 더 좋게 보이는 이유는 수주 잔고가 이미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70억 달러 이상의 수주 잔고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LNG선 말씀드렸듯이 방산 부분에서 그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이슈가 있는 것은 노후화된 탱커가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그 교체 물량을 수주를 받아야 하고요.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MO 2020 규제가 풀리게 되면 저황산 이후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동시킬 수 있는 수주도 앞으로 향후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가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관심이 있어 보이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 2척을 얼마 전에 수주를 했고요. 올해 수주 목표는 앞선 대우조선해양과 반대로 달성을 했습니다. 조기 달성했고요. 방위사업청과 6,335억 규모의 2,800톤급 호위함 2척을 수주하면서 마지막으로 12월 13일까지 수주를 발표를 하면서 맞서 말씀드렸던 수주 목표를 달성한 수치가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종합해봤을 때는 모두 153척, 하나로는 약 14조 9천억 정도의 수주를 발생을 시켰고 그래서 목표했던 132억에 이상 초과하는 수치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수주 잔고만 봐도 올해는 굉장히 많이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도 LNG선, 액화 천연가스선이라고 불리죠. 25척,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LPG선이 15척을 종합해서 총 40척을 수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조선도 56척, 컨테이너선도 50척 발표하면서 고부가가치 높은 선박을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도 수주를 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다는 부분을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서 2015년, 2011년, 12년, 13년 화랑이던 시절에 정말 많은 수주 잔고를 보이다가 현재는 지금 2016년에는 저점을 찍고 2017년, 2018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이 수주 잔고와 비례한다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도 좋게 보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요.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면서요. 네. 현대중공업도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62%, 순차입금 비율이 5.3%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뚜렷하다. 중공업종이 조선업종이 좋지 않게 되면 반사이익으로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은 한번 지켜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 또 기대해 볼 만한 조선주 부분을 봤고요. 관심 종목까지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폐장일이어서요. 저희 코너는 이것도 새해 뵙게 되는데요. 예,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행복하십시오. 새해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